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연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시어머니 머리를 바락강으로 미리 버렸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32살 대한민국 여자인 주부입니다. 평소에 저희 시어머니는 잔소리가 심하신 편입니다. 저희 남편은 외아들이고 사아버님이랑 이혼하신 후 홀로 아들을 키워오신 분이라 제가 남편 연애할 때부터 미리 시집살이를 당했습니다. 그때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남편만 보고 결혼했다가 지금 죽도록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혼전 임신을 했는데 저더러 동네 창피하게 무슨 혼전 임신을 했냐며 자기 딸 같았으면 다리 몽댕이 반쯤 부러뜨렸을 까라며 시대에 이긋나신 말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 혼자 가진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랑 같이 가진 건데 저한테만 일방적으로 면박을 주셨어요. 원래 시어머니는 아들을 종용해서 합가를 하려고 하셨는데 그것만큼은 제가 양보할 수가 없어. 제가 벌어놓은 돈 다 내놓고 반저하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하자며 집을 덜컥 계약부터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저한테 독한 년이라며 한참 옆짓거리를 하시더니 결국 저희 이사한 집 바로 근처에 집을 얻으셔서 이사 오셨습니다. 뿐이겠어요? 비밀번호는 일찌감치 노출되어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시고 가까우니 주무시고 가시는 것도 부지기수고 식사도 맨날 지 집에서 하신답니다. 저희가 맞벌인지라 음식 해주시겠다는 핑계로 반찬 몇 가지 만드시고 설거지거리 잔뜩 만들어 놓으시고 아들 행여나 주방에 들어갈까 감시하시고 이건 뭐 살림만한 참친 거지 거의 합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며느리 먹는 게 뭐가 그리 아까운지 자기 아들은 맨날 생선에다 고기에다 영양 좋고 맛 좋은 것만 퍼다 먹이면서 전 맨날 나물 반찬 그것도 언제 만든지도 모를 듯한 냉장고에 한참 캐캐 묵은 나물들 말라 비들어진 오탱 신김치만 밥 얹어 주더군요. 요새 임산부들 임신당뇨 때문에 음식 조절해야 한다면서 제가 입던 때문에 신김치 냄새 맡고 토하기라도 하면 유별나다며 밥 먹을 때 토하니까 입맛 떨어지신다면서 한 소리 하시네요. 남편이 듣다 못해 제 편을 들어주면 이놈이 제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엄마한테 막대먹은 말을 하네 하시며 대성통곡을 하시고 저를 정말 무서운 눈초리로 노려보시더니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드셨습니다. 그것도 임신한 제 머리채를요. 그것도 예사실이 되었을 정도로 흔한 일이 되었지요. 그나마 남편 보고 버텼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눈치 보다가 늦게서야 시어머니가 댁에 가면 새벽에 저 먹고 싶은 거 다 사와 먹였고 우울에 질려치면 드라이브하며 바다도 보고 오고 어떻게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저희 남편 같은 아들이 태어났을까 참 믿겨지지가 않았네요. 출산날이 임박해오자 돈 아깝다며 조리원도 못 가게 하고 비싸다며 자연분만을 고집하는 시어머니 뜻을 어기고 저 끄뜻하게 조리원도 예약하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조리원 천국이 괜히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조리원은 남편만 출업 가능하니 2주 동안 정말 천국을 맛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땐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하도 먹이 배가 터질 뻔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둔 후 육아에 전넘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니 이제 저도 시어머니한테 순순히 당하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맞서며 잔소리에 맞대응하여 저도 좀 따졌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도 놀라는 눈치더니 제가 어디까지 한 아이를 앙무시고 지켜보는 듯 하시더군요. 그리고 일은 터졌습니다. 제가 아이 분유를 먹인 후 젖병 설거지에 여념이 없을 때 비번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번을 미리 바꾸는 통에 열리지 않자 시어머니가 벨 누르고 문 두드리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문 안 열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난리를 쳐서 문을 열이주자 가지고 있던 생수를 얼굴에 끼얹으시더라고요. 너 누가 비번 바꾸래? 이사가지 없는 이제 하다못해 시음이 집도 못 들어오게 하네? 저는 물을 뚝뚝 흘린 상태로 너무 분해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저희 집이에요. 이모님 댁 아니라고요? 할 말 따박따박 했더니 시어머니는 또 냉큼 머리채를 잡고 한참을 흔드시고 저는 시어머니 손을 뿌리치려다가 머리카락이 두세 붕큰 빠져버렸습니다. 야, 어머니 비명이 절로 나올 만큼 아픔도 아픔이지만 가뜩이나 충산해서 머리카락도 슝슝 삐지는데 시어머니까지 보태서 제 머리카락은 거의 대머리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씩씩대며 그 길로 집을 나가 자주 가던 동네 미용실에서 바리깡을 빌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카락을 뽑으신 게 속이 후련했던지 평온한 얼굴로 잠든 저희 아기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없어서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닷강으로 시어머니 머리카락을 밀어놓았습니다. 정면부터 옆으로 한 번에 그 고속도로까지 1차선으로 후련하게 내놓았더니 잠에서 깬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랐겠습니다.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자마자 으아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서 찾은 건지 낸다 무슨 마늘받는 절 국같은 몽둥이를 들고 제게 달려오시길래 일단 후다닥 집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죽일 기세로 쫓아왔고 저는 간신히 몸을 숨긴 후 휴대폰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이 대강 상황을 설명한 후에 좀 부탁한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남편 회사랑 집이 걸어서 5분 거리여서 아기 잃은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찾으러 마늘빻는 몽둥이를 들고 동네를 샅샅이 뒤지는 것 같았고 저는 눈물 피해 PC방으로 몸을 숨긴 후에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도 머리카락이 없이 대머리 되기 일보 직전이어서 하나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지만 이제까지 시어머니한테 당한 서러움들이 몰리면서 한편으론 속이 후련합니다. 2번 다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마음은 후련하지만 일단 일이 저질러졌으니 정말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긴 하네요. 중간중간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아기는 남편이 잘 보살피고 있었고 남편도 불난해서 시어머니께 연락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쉽게 포기할 것 같지가 않다고 하네요. 저를 전자로 족쳐버릴 생각이신 건지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더 얹히시는 것 같으시대요. 지금쯤 시어머니는 절 찾으러 동네방네 그 마늘 빻는 걸 들고 댕기실 거예요. 저도 거울을 보니 참담하네요. 골룸 저리 가라예요. 남은 머리카락이 몇 가닥 남질 않아서 주변에 게임하는 사람들이 저를 보며 흠칫흠칫 놀래요. 저 아직 30대 후반인데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자는 거에 버스 종점 있는 PC방에 와 있어서 시어머니가 절 못 찾아낼 것 같긴 한데 그건 임시방편이고 이 상황에서 제가 시어머니랑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관계는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남편과의 사이는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고 지금도 남편 없으면 못 살아요. 아기도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 절대 이혼은 안 할 거지만 이놈의 시어머니가 저를 미치게 만드네요. PC방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 안 남은 골룸 상태로 계속 한숨만 쉬고 있는 제가 정말 처량하네. 자꾸 아직도 그 마늘 빻는 공둥이를 갖고 제게 달려들던 시어머니가 생각나요. 시어머니는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걸까요? 앞으로 저희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